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반도체인데 이것도 한국에 있는 뉴스를 기반으로 와가지고 제가 몇 개 해석을 해드릴게요. 1. 파나소닉 반도체 사업 대만 누보톤의 매각. 한국에도 뉴스 나왔구나.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한다.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몰락 파나소닉도 사업 철수. 근데 이거는 이미 몰락을 했어요. 90년대 중반 이미 몰락을 한번 했어요. 2000년대 초반이라. 어머.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반도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라든지 뭐 아까 말한 이런 이제 반도체 사업 철수 이런 뉴스 말할 때 여러분 반도체가 저도 문과지만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반도체를 이게 음식으로 대비하면 고기예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도 양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 소고기, 수입, 쇠고기, 뭐 한우, 뭐 와규 다양하잖아. 반도체도 이 안에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종류마다 1등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 대신 그 중에 시장 규모가 큰 거를 어디 회사가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뉴스가 되겠지. 일본 파나소닉 반도체 사업 대만 누보톤이 매각인데 일단은 제가 이 기사를 볼 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했잖아요. 일본이랑 반도체랑 키워드가 있다 했잖아. 근데 여러분 파나소닉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파나소닉이요. 이걸 보시는 분들 여러분 파나소닉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CDP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예전에 저 나이가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은색 CDP 있잖아. 이거 그거 뭐 듀오 그거 뭐냐 진동 쇼크 10초 15초 당당당당당당 이거 학교에 들고 가면은 그걸로 파나소닉 기억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면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TV. 일본에서는 파나소닉이라고 하면 가전제품 어. 회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TV라든지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 파나소닉이라 하면은 이런 뭐 대표 제품 그 껌 전지라든지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이 파나소닉이라는 게 소니만큼의 존재감이 없죠. 여러분들 일본 뭐 가전 전자산업이라면은 한국에서 이제 메이저하게 진출한 게 소니잖아. 그러니까 소니에 대비해서 생각을 하는데 파나소닉 자체는 소니보다 훨씬 큰 기업이고 역사가 긴 기업입니다. 지금이야 파나소닉인데 마츠시타죠. 그렇죠. 원래. 원래는 마츠시타. 일본에서 유명한 마츠시타 고노스케. 그리고 박간의 영상 파나소닉이 무대가 된 바로 그 영상. 시마 과장으로 보는 일본 경제, 일본 사회. 시마 과장 이야기가 이 파나소닉 이야기니까 예,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파나소닉이 반도체에 철수를 했다. 뭐 몰락이다. 파나소닉도 사업 철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기사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파나소닉은 반도체가 주된 산업이냐? 아니에요. 반도체는 파나소닉이 오래 전부터 적자 산업입니다. 적자예요. 경쟁력이 없어. 파나소닉이 반도체를 잘하던 거는 90년대 초반대입니다. 그때 뭐 일본 NEC라든지 도시바 이런 친구들을 반도체 잘할 때 그때 파나소닉도 어느 정도 이제 쉐어를 가지고 잘하고 있었지만 이미 2000년도 넘어와가지고 파나소닉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적으로 적자라 가지고 저거 어서 빨리 팔아버려야지. 저거 눈에 걸리적거리는 애가 이 파나소닉 반도체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게 최근의 뉴스 11월 28일 뉴스인데 지금 갑작스레 나왔냐? 아닙니다, 여러분. 파나소닉 이거를 이미 예전부터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줄 사람이 잘 없어. 왜냐? 적자 사업이거든요. 적자 산업이고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한 산업도 아닙니다. 파나소닉은 원래 필립스랑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에 반도체를 했었는데 그 후에 완전 인수해가지고 일본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일본이 잘 나갈 때 반도체 붐일 때.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는 꺾이고 나서부터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물단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파나소닉 그룹 내에서는. 그래서 올해 당장 연초에 그렇습니다. 2019년 4월 23일에 이게 파나소닉 공식 홈페이지에 이게 보도자료인데 파나소닉의 개별 반도체 산업을 일본의 롬이라고 하십니까? ROHM. 일본의 부품 이 산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개별 반도체 산업을 하나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롬은 이제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나소닉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뭐 적자고 이게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때 팔았습니다. 이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파나소닉이 왜 반도체를 파냐? 돈이 안 되거든요. 적자이기 때문에 우짜든동 이걸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판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에 파나소닉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 대만 기업의 매각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뉴스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 파나소닉이 요즘 경영진이 바뀌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뭐 적자 산업을 다 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반도체잖아. 사실은 이전에 이것도 했습니다. 액정 산업도 파나소닉이 철수를 했어. 예. 원래 액정이라 하면 일본이었잖아. 근데 이게 한국 가고 지금 중국 갔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TV 팔고 이러는 파나소닉이 TV 액정, TV한 디스플레이는 그렇죠, 여러분. L읍에서 가져오잖아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수입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자기 가격 경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적자인 거야. 자사 생산하면은 오히려 사오는 게 싸다 이거지. 그래서 파나소닉이 액정 사업, 디스플레이 사업도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적자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 파나소닉이라는 오래된 기업을 보고 있는 일본의 각종 전문 경영이 붙어해가지고 여론에서 말을 합니다. 파나소닉 아무리 적자라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하던 산업 니들이 잘하던 거였잖아. 그거 왜 접냐? 그렇죠. 경영이 바뀌고 파나소닉이 지금 쇄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CD 플레이어 아니면 뭐 카메라 그게 주된 거였잖아. 가전. 근데 파나소닉이 거기서 못 이깁니다. 왜요? 한국 브랜드가 있잖아요.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도 안 팔리죠. 니콘, 일본에 니콘, 캐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스마트폰 사면 다 되잖아. 스마트폰 사면은 음악도 되지, 사진도 찍지, 영상도 찍을 수가 있지, 인터넷도 되지. 스마트폰 여러분 다들 갖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가전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업을 하나하나씩 줄여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액정, TV 산업이 안 되니까 액정이 줄이고, 반도체도 원래부터 적자였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빼고 다 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파나소닉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나소닉의 주된 산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파나소닉 공식인데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파나소닉이라는 이게 파나소닉 2019년 9월 30일 자료입니다. 자, 파나소닉이 2019년에 올해 예상은 매출이 7조 7천억 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조 원입니다. 매출이.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80조 원의 매출이라면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기업입니다.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처참하죠. 이게 현재 파나소닉. 왜 이렇게 되냐? 파나소닉 자체가 좀 이제 상당히 원래 규모가 원래 더 큰 기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일본에서 진짜. 그러니까 가전업계에서는 파나소닉, 자동차, 토요타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직까지 네임 밸류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인류 가전, 네임밸류도 아직까지 파나소닉이 넘버원입니다. 왜? 잘 나갔거든. 이걸 잘 나갔다는 걸 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옆에 회사 개요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회사 개요. 파나소닉 주식회사예요. 본사가 오사카에 있어요. 설립이 1935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종업원 숫자예요. 27만 1678명을 먹여 살립니다, 이게. 와우. 엄청나게 크잖아요, 27만 명이면. 먹여 살리는 입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572개의 관련 회사랑 종업원이 27만 명이야. 그리고 종업원에 딸린 가족들의 입이 몇 개야.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 자체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 파나소닉이 전적에 한 휘청하거나 이러면은 그 영향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잘라야 되나요? 파나소닉 구조조정 하나요? 이것도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다 자르고 이 정도가 되면 뭐 영업이익도 5%도 안 나와. 자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본 기업. 특히 파나소닉은. 가끔 이거 뭐 구조조정 합니다라는 말 하는데 대대적으로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반도체 사업, 판매, 액정 철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 종업원 숫자를 보면은 살짝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안고 가요? 대만에서 가져간다. 파나소닉 반도체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일본 관련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종업원들 고용을 유지하겠다예요. 대만 기업이 인수를 하더라도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안 자르겠다 이 말. 그래서 판다. 일본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죠. 샤프가 대만 기업이 되고 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더라? 샤프도 대만 기업에 먹혔어.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이번에 파나소닉 반도체 사업도 대만 기업에서 가져갔어.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예. 그리고 파나소닉의 지금 절대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 회사가 2019년 상반기 기준 매출입니다, 여러분. 48%가 일본이에요. 전형적인 내수 기업입니다, 파나소닉이 지금. 전자기업에서 내수가 48%인 데가 잘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지금 전자기업은 요즘 다 글로벌화예요. 해외에서 팔아야 돼요. 왜 일본 가전업계 중에 이 큰 파나소닉이 이렇게 내수에 치중을 하게 되냐? 간단해요. 일본 사람들이 사주거든요. 비싸도 파나소닉을. 같은 제품을 비싸게 가격 매기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사줘요. 그런데 다른 쪽의 사람들은 잘 안 사줘요. 대한민국 기업, 대만 기업이 해외 진출로 부상을 합니다. 이미 브랜드 네임밸류,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서 삼성, LG가 일본 기업이랑 이미 네임밸류, 브랜드 이름 비슷해요. 가격은 그런데 파나소닉이 못 맞춰가는 거야. 왜 못 맞힐까요? 간단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비싸도 팔리거든요. 그런 가격 정책을 외국에 들고 가요. 그게 팔려요? 안 팔려요. 옛날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면 팔렸어요. 파나소닉도.
근데 TV가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돼? 팔아주는 데서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팔아야 돼. 여러분들이 파나소닉을 단순하게 일본 기업이라서 뭐 일본 고급 브랜드, 일본 사람들이 사주니까 48%다 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파나소닉의 일본에서 강점은 국내 영업망이에요. 그 진짜 쪼매난 동네에서 거기까지 파나소닉 대리점이 있어요. 집에 TV가 고장났어요. 파나소닉 아저씨가 와요. 전구가 안 돼요. 아저씨가 와요. 집에 전구 하나 끼우는데도 동네에는 전파사 전화하는 게 지금 일본이에요. 그게 파나소닉의 영업망이에요. 그래서 팔리는 거야.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선풍기가 고장났어. 에어컨이 고장났어. 제일 싼 거 살 것 같아요? 싼 거 사면 뭐예요? 애프터 서비스가 와? 안 와요. 몰라요.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전파상 아저씨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달아주고 전구도 나갔어요. 그러면 파나소닉 전구 들고 와서 갈아주고 그걸 하는 게 파나소닉이 일본 내에서. 이게 해외 브랜드가 이게 가능해요?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요즘 인터넷에서 물건 팔고 다 수거해가지고 새 제품 보내주면 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잖아.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반수가 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고연령층들은 예전부터 익숙한 사람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그걸 해야지 물건이 팔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 예전부터 그랬거든.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TV를 사고 가전제품 산 게 일본이라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런 일본 감성이 만든 게 이 파나소닉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일본 내 자그마한 영업점부터 제일 많은 게 파나소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런 내수 기반 괜찮아 아직까지는 달달해.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일본 고연령층들은 그걸 해주겠지. 근데 일본 젊은 사람들은 바보야? 비싼데 그걸 왜 사? 동네 전파 아저씨한테. 아마존 아니면 인터넷 최저가 검색 사서 바로바로 도착하고 내가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사용법 나오는데 하면 되는데 전구 끼우는 거 내가 끼우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파나소닉이 안 팔려요.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이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일본 내수 48%를 타파를 해야 된다.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가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지금 힘을 주는 게 뭐냐면은 라이프 솔루션이라고 IoT. 이게 지금 파나소닉이 제일 믿는 거예요. 뭐? 집에 TV를 바꿀 때 있잖아. TV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파나소닉으로 연결시키자 이거야. 주인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뭐 있잖아. TV에 뭐 자동 녹화가 되던지 밖에 나가서 집안을 뭐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다. 아무튼 뭐 다 연결시키자 이거야. 집부터. 여러분 참고로 파나소닉이 집도 팔아요. 집도 예. 짓거든요. 파나홈. 예, 파나홈이라고 있습니다. 파나홈이라고 집도 짓고 집에 주방 가전기기도 다 합니다. 주방 설비도 다 해요. 그러니까 뭐다? 파나소닉 내에서 집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세트로 파는 거야. 이게 이 파나소닉의 일본 내에서의 영업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파나소닉이 미래의 먹거리로 하는 게 이겁니다. 자동차 산업. 커넥티드 솔루션이라 해가지고 자동차 전장 산업과 리튬 이온 전지. 파나소닉이라고 쓰고 산유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이온 전지를 기반으로 한 건 유명하잖아요. 테슬라. 파나소닉이 저기 기가 팩토리를 지어가지고 테슬라에 밀어서 적자라더라. 와 테슬라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파나소닉뿐만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도 넣는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봤잖아요. 테슬라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운전자 주변에 있잖아요. 내비게이션부터 해가지고 요즘 뭐 전자 그 계기판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전기차 때문입니다. 내연 기관 때는 전자기기들이 자동차 산업 진출해 봤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각가지 뭐 전자 부분 뭐 그밖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문을 열어줬잖아요. 자동차 산업 안 하는 기업도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네? 우리 전자제품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동차도 전자제품인 시대가 오는 건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제품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가졌던 거대 기업들이 한 번씩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할까? 완성차부터 시작할까? 아니에요. 전장부터 시작합니다. 전장업계. 파나소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앞으로 힘을 줘서 파나소닉이 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모 기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이요? 바로 이 기업이요. 예, LG전자 미래 먹거리 전장 사업에 9천억 원 투자. 대한민국의 LG 또한 배터리로 유명하죠. 화학이, LG화학이 배터리로 유명하잖아. 옆에 있는 전자 또한 자동차 산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푸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파나소닉과 유사한 지금 트렌드를 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LG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화학, LG그룹을 생각하시면은
파나소닉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허.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장밋빛이야? 이게 뭐 투자를 하는데 다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LG 이노텍 뭐 전장산업 성장동, 외형 확장 불구 수익성 고민. 그래서 전장산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까 파나소닉 얘기했다. 지금 LG로 왔잖아요. 파나소닉 또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기존에 전장하던 회사, 보쉬, 덴소, 컨티넨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친구들 있잖아요. 야, 니들은 전자산업만 해. 왜 자동차에 오냐?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하는 거잖아. 오지마. 오지 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거 기반으로 해서 가게서일 해서 100% 성공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파나소닉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 회사입니다. 제일 시장성이 넓어 보이는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 오토모티브랑 이 커넥티드 연결되는 산업, IoT 이쪽으로 파나소닉이 몰빵을 치기 시작합니다. 몰빵을 치고 싶으면은 적자 산업을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액정을 자르고 반도체를 자르는 거예요. 덩달아 뭐? 그렇죠. 이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종업원 숫자. 자기들이 먹여 살리기 힘듭니다. 27만 명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딜레마죠. 파나소닉. 그래서 오늘 이 파나소닉 일본 반도체 몰락 이미 예전에 웬만한 건 다 몰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일본 파나소닉이라는 자체는 어느 정도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경영적으로 어디를 중점을 줘서 갈까? 어디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다. 전자 업계들, 한국에서 뭐 삼성, LG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장 산업에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하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기존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우리 먹는 밥그릇을 갑자기 폰 만들고 전구 만들고 TV 만들 애들이 뺏어가겠다는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있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오늘 오상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는 원래 파나소닉 반도체는 별로였죠. 별로였는데 이번에 그 올해 반도체 좀 문제가 한일 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반도체라는 단어가 너무 세니까 이런 거도 크게 뉴스에 나왔어. 그렇죠. 원래 이건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반도체를 대만에 팔았다는 대한민국이라든지 해외에 나갈 정도의 뉴스거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쪼매난 회사거든요. 진짜 교도에는. 근데 이게 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알까? 이 시국이잖아요. 지금이니까 일본 반도체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기승전 파나소닉 이야기잖아. 왜냐?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뉴스거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파나소닉과 이제 LG라든지 그런 전장업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제목을 반도체라고 썼지만 내용은 전장산업이었다. 하하하, 기가 막혔네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고 계속 좀 박간의 좋냐 나쁘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바로 눌러주세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도 선생님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